이른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이 한 가지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의 고통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은 한때 가족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고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거리감, 당신도 언젠가는 그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72살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서고 밤이 깊어야 돌아오는 삶, 그가 벌어온 돈으로 자식들이 자랐고 그가 감당한 책임 위에서 가족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루의 끝에서 가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고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자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의 어깨는 점점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말투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했고 여전히 그 식탁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식탁 위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웃음은 그를 중심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같은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런 게 당연했어. 요즘은 너무 편하게 산다. 그에게 그것은 단지 지나온 시간을 나누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려주고 그 안에서 배운 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말은 언제나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 말 속에서 다른 의미를 느낍니다. 가족들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고 식탁은 더 이상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식사를 하는 자리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자리는 조금 뒤로 밀려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식탁의 중심에서 멀어졌고 결국에는 대화의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 또한 언젠가 그런 자리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흐르면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드러내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이 아직 그 식탁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여전히 그 자리에 두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그 한마디 속에 이미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여전히 같은 가족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정말 중요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말의 온도, 시선의 방향, 그리고 함께 앉아있을 때 느껴지는 미묘한 공기, 그것이 변하면 관계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느 날 식탁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다들 바쁜지 모르겠어. 그 말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밥그릇만 바라보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침묵을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무심코 상대를 눌러버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말이 어느 순간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옳음은 오랜 시간 쌓아온 삶에서 나온 것이기에 더욱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삶의 무게가 곧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과거의 방식이 지금의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참고 견뎌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것들, 처음에는 가족들도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점점 익숙해졌고 결국에는 피하고 싶은 소리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말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마음에 닿지 않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의 마음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했고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진심이 전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따뜻한 말도 반복되면 부담이 되고 옳은 말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 자리에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화는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작은 멈춤 속에 그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느낌, 그보다 더 깊은 고독은 없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당신도 이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익숙해집니다. 그것이 책임이었고 그것이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역할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는 말하기보다 듣는 쪽으로, 가르치기보다 이해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머무른 채 현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남자는
아직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말했고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가족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넓어졌고 아무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을 늦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한 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그 사람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결국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그 남자가 어느 저녁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오래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바로 옆에 있었지만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지만 닿지 않는 거리.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며 겪게 되는 가장 조용한 단절입니다. 그는 예전처럼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말을 자르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그 다음을 기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더 이상 흐름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끊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역할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런데 나만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 혼자 다른 시간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느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세계를 가지게 됩니다. 각자의 일, 각자의 고민, 각자의 방식, 그 안에는 더 이상 누군가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부드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더 크게 말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강하게 자신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그 남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줄어들수록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피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결국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존재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말을 줄일 때 비로소 존재가 깊어집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남자는 그 공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이야기로 식탁을 채웠고 자신의 기준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필요했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점점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졌고 결국에는 대화의 바깥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과연 지금의 시간에 어울리는 말인지 말입니다. 과거에는 맞았던 말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상대에게는 이해가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방향을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남자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말하려 했고 여전히 자신의 시간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시간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당신의 앞으로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늦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날 그 남자가 식탁에 앉기 전에 잠시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았던 자리였을 텐데 이제는 그 자리에 앉기까지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의식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 자리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서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따뜻해 보였지만 그는 그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먹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쉽게 넘겼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이제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변화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묻기에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도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받기보다 이렇게 조용히 밀려날 때 더 깊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오래 남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이가 들며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외로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는 그날 식탁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입을 열려다가 멈췄고 결국에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그를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가 일어나면 누군가가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조금 더 드세요. 오늘은 어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보다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더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 외로움이 전부 다른 사람의 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도 영향을 줍니다. 가족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남자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르치려 했고 여전히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것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말입니다. 나는 그 남자가 그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랑받고 싶어 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달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과 태도가 정말로 상대에게 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말할 때마다 확신이 있었고 눈빛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멈추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망설임이 있었고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말이 환영받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는 더 이상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듣는다고 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점점 말하기가 어려워질까? 그 질문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을 꺼내기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다는 혼란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바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와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보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말이 없어도 편안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한마디를 꺼내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는 그것이 존재의 방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조금씩 그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지. 그 말들은 길지도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작은 변화가 주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조금씩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활기차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크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내가 옳다는 생각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결국 그 사람과의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당신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생각과 방식이 과연 지금 이 관계를 지켜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남자는 아직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무게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는지를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늦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직 누군가와 같은 식탁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덜 할 것인지, 가르치려 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려 할 것인지, 그 선택이 쌓여서 결국 당신이 머물게 될 자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는 그 남자의 변화를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에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미묘한 부분에서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사람의 진짜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보다 더 먼저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는 예전보다 말을 줄였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왔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색함을 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침묵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힘들었나? 그 한마디는 길지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이전과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경험을 먼저 꺼냈다면 이제는 상대의 상태를 먼저 묻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공기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이 느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물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더 큰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이 상대의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당신 곁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구숙이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무엇에 지쳐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려는 말이 아니라 함께 있으려는 말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말이 많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적을 때 더 깊어집니다. 그 남자는 그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행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은 아주 자연스럽고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웃음의 중심이 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흐름 안에 조용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심에 서는 것과 함께 흐르는 것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나는 그 변화를 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존재를 주장하기보다 존재를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남자는 이제 식탁에서 오래 앉아 있지 않아도 괜찮아졌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자 주변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의 짧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존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존중은 요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 태도의 무게를 줄이는 것, 그리고 상대의 시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그 남자를 보며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가 아니라 깨달은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면 이미 그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남자의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 바뀌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시작됩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억지로 말을 줄이는 것과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참고 있는 상태이고 후자는 이해한 상태입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참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았고 조언을 하고 싶어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참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이 줄어드는 것이 자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려고 할까요? 왜 자신의 경험을 계속 꺼내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전달하려는 마음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는 아직도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확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말로 증명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수록 상대는 당신을 이해하기보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조용히 거리를 만듭니다. 그 남자도 오랫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사랑이라고 믿었고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침묵이 불안했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이 두려울 때는 그 안에 내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안해질 때는 그 안에 내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이 오히려 그를 다시 중심으로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을 걸었고 누군가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변화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보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미 당신의 태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 남자는 이제 과거를 자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 웃을 때 함께 웃고 누군가 지쳐 보일 때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행동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큰 말보다 작은 행동에서 더 잘 느껴집니다. 나는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더 잘 안다는 태도, 그리고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마음,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점점 고립시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간단하지만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 속에 당신의 앞으로의 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이제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다시 그 식탁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보며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외로움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도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살아오면서 그 불편한 진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남자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변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으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겠지만 그 생각에 오래 머무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고립될 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도 아니고 거실도 아닌 집안의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질문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진짜 변화는 남을 탓하는 순간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시간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식탁에서 했던 말들, 가족에게 건넸던 시선, 그리고 반복했던 이야기들. 그는 그 모든 것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순간에는 상대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고 상대의 표정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상대가 그것을 듣고 싶은 상태인지 먼저 느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안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느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느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남자는 이제 자신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고 더 이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그 자리에 남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자리가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자리인지 말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깊은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오래 남는 자리입니다. 그 남자는 이제 식탁에 앉을 때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함께 있는 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자 주변도 더 자연스럽게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남자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한 가지 더 깊은 깨달음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말이 아니라 분위기로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은 오래 기억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함께 있었던 기억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누군가의 침묵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 그들의 말투, 그리고 그들의 하루. 그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것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 질문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사람은 억지로 하는 말과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자신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는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끌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닿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같은 흐름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깊은 변화입니다. 당신도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싸우지 않을 때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억지로 중심에 서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날 때 사람들은 오히려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남자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태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부드럽게, 가볍게,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나는 그를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더 깊고 조용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남고 싶습니까? 당신의 말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과 함께 있었던 느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나는 후자가 더욱 오래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이제 식탁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불편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함께 있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남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편안한 사람 곁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그 남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닿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자리가 결정됩니다. 그 남자는 결국 식탁에서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찾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밀려났다고 생각했고 가족이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한쪽만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방식이 맞아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은 이해해 주는 곳이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새롭게 맞춰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어제의 방식이 오늘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관계에서 한 발 뒤처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빠르게 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보다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편안합니까? 만약 그 자리가 조금이라도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균열은 큰 소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게, 더 부드럽게 퍼져나갑니다. 말이 줄어들고 시선이 짧아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혼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당신이 한번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남자는 결국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자 그의 말은 가벼워졌고 그의 태도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이미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계속 꺼내 보여주지 않아도 당신의 말투와 눈빛 그리고 태도 속에서 충분히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할수록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 순서를 거꾸로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상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할 때 비로소 당신도 그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식탁에 앉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밀려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자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잘 살아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